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대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다우 0.42, S&P 500은 0.97, 나스닥은 2.22 빠졌는데요. 그래도 스파이는 장중에 플러스 전환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힘을 쓰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하락은 어제 브레이너드의 발언으로 시작을 했죠. 브레이너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할 수 있고 속도는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둘기파였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매달 950억 달러씩 진행될 것 같은데요. 미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100억 달러로 해서 3개월마다 100억 달러씩 올리고 끝에서는 500억 달러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분은 심각하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고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나라에서 돈 풀어서 기존에 하던 소비 그대로 했더니 돈이 숭숭 없어지는 마법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치솟는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필품마저 더 적게 구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9%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참, 근데 지금 많은 곳에서 연준의 빠른 긴축이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이치방크는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 말과 2024년 초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니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률 이야기할 땐 히스패닉, 흑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률이 좋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스페니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 하는 타이완 사람인데 역시 많이들 돌아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좋아 보이는 건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고, 그러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일을 시키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매출이 따라와야 하는데 임금이 나올 만큼 일거리가 없으니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그래도 필요는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빅스텝이 경기 침체를 만든다는 게 지금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좋다고 말로 깔아놓고 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다 라는 해석이 큽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사실상 경기가 좋은 건 아니라서 조심스러워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공급망 문제라 생각하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못하니 금리 가지고만 이러고 있고 연준이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들도 지표지만 연준 의원들 발언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요즘이니까요. 과거에는 연준을 자기네 멋대로 화폐를 통제하거나 화폐 부족 사태를 만들어 공황이나 불경기 따위를 촉발할 수 있는 위력의 소유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월에 0.5%포인트 올리려고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0.25%포인트 올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미리 예방주사 맞춰주는 듯한 발언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은 전쟁 나기 전부터 심각해져 갔고 전쟁이 나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린 건 경기 침체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가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니 계속 명분 쌓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5월은 0.5%포인트 올라가는 건 확실해진 듯 합니다.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연준이 빅스텝을 한다는 건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 있다는 모습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명분만 확실히 해주면서 빅스텝으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연준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해주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최악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돈 풀어서 경기 부양했는데 벌써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곳에서 연준의 빠른 긴축이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빅스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하고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빅스텝으로 가는 게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은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금리를 이제 와서 올린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도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져서 올린다는 것을 연준은 계속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웰스파고에서는 연준이 불황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일부를 추방하기로 했다 하고요. EU에서는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발 해운 대란이 글로벌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망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하니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긴축 이야기 나오니 반응을 해줄 수 있겠죠. 지금 95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5일뿐, 하여튼 5일이라서 열심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1억 2천만 배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S&P는 기어이 200일선으로 왔고요. 나스닥 100은 51선에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늘 캔들이 200일선 부근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악재들로 오늘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이 51선을 맞게 된다면 S&P도 51선을 맞으러 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S&P가 51선으로 내려오는 동안 나스닥은 5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S&P가 나스닥을 미는 꼴이 되므로 나스닥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출현할 수 있겠습니다. S&P의 51선은 외우기 편하게 4,400으로 잡고요. 나스닥은 14,300 부근인데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4,050 부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에 있었던 증시 하락에서 다른 종목에 집중하느라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을 소량 포트폴리오에 들여놓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40불 부근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240까지 참아서 매수기에 잡았고요. 만약 추가 하락 시에는 220에서 매수기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증시에서 계속 모멘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지금 증시가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막 밈주식처럼 오른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밈주식으로 오른 부분은 과거에서는 다 뱉어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튼튼하게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주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올라가나 했는데 여러가지 악재들로 잠시 동안은 힘든 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신있게 매수하세요.
단, 좋은 자리에서요. 내일은 좋은 증시 흐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